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테마 16번. 자, 1930년대 이제 만주에서 있었던 무장투쟁인데, 주 초중반에 있었던 이제 무장투쟁이죠. 그래서, 초중반 때 이제 그 민족 독립운동 상황을 보면요. 자, 일단은 통일연수 운동과 무장투쟁 노동이 강조됐다. 그래서 일제의 어떤 제국주의 대립주의학과 파쇼체제 대응에서 광범위한 통일전선이 형성이 됐고, 무장항쟁 노선이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 대륙 침략 있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31년과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만주를 본격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만주에서 30년대 초중반까지 활동하다가, 후반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중국 간내로 이동해요. 중국 후반에 넘어가면. 그래서 중심지가 만주에서 간내로 이동하게 되죠. 예. 자, 그때 이제 또 그 국민당 정권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죠. 너네 간내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조선운동당이 간내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합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중연합군 활동을 볼게요. 연합활동 배경은 이제 일제 만주 침략과 만주국의 수립, 1931년 이후에, 그래서 만주 내에서 중국 내 그, 항일 감정이 고조되고, 감조가 아니라 감정이네요. 감정. 못하니까 좀 수정해 주시고요. 감정이 고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연합에 의한 대일항쟁이 추진되고요. 자,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한류 개최 움직임. 그래서 이제 그 조선혁명군하고 한국 독립군이 활동을 하는데, 자, 조선혁명군의 활동 내용 보면 양세봉 중심으로 해서 의용군과 함께 영동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사 전투, 뭐 신기전 전투, 통화인 전투 등등 있는데, 요 전투 이름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 정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그 두세 가지 싸고 나올 수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인지. 네.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이 됐고, 이청천은 그 또 불려진다고 했죠? 그 당시에 이제 가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호로군과 연결돼서 쌍성보, 사도해자, 동경성, 대전양령. 요것도 두세 가지 좀 외워두세요.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독립군은 호로군의 무장해제를 해서 자녀 부대는 산림부대의 유격전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본군의 어떤 대규모 토벌, 한중양국의 대립, 결국에는 그 당시 대한민국 시정부나 국민당의 어떤 간내 이동 해갖고 상당수가 중국 본토 이동하고, 그리고 또 일부 조선혁명군 일부는 동북항일연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서 다시 재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중국 간내에 들어간 내용들은 뒤에 다시 언급할게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문제를 좀 뽑을게요. 167페이지. 자, 63번 문제 볼게요. 아, 63번은 이제, 요거는 관련된, 의열투쟁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의열투쟁 부분과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자, 63번 의열투쟁과 관련된 건데, 그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이제 30년대 초중반에 그 활동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열투쟁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암살, 이런 거 중요 일제 식민통치기간의 어떤 폭탄테러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알려서 그 국내의 어떤 국내 민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의열투쟁인데, 자, 의열투쟁 대표적인 단체가 그 의열단하고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요 한인애국단 관련된 것이 윤봉길 의사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윤봉길 의사가 이제 그 당시 제1차 상해사변이 일어날 때 거기에 그 일본군 장군들을 죽였던 사건이 그 유명한 폭탄 투척 사건인데, 자, 홍보공원의 그 폭탄 투척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만보산 사건을 갖고 했던 반항 감정 있죠. 이런 것들이 크게 완화돼서 중국 국민당도 한국 정부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중연대의 한일정 형성에 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중국 영토 내 우리 민족의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이는 임시정부 한국 건국권을 조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누가 승인해줬다는 거야? 국민당 정권. 네,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열투쟁 부분은 제가 여기 건너뛰긴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요. 의열투쟁은요. 자, 미래교과서 한번 읽어볼까요? 미래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미래교과서 295페이지 보세요. 미래교과서 295페이지 보면 자, 거기 이제 의열투쟁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야. 먼저 이제 그 294페이지 보세요. 294페이지. 자, 거기에 한인예국단이 있죠? 그래서 김구가 이제 조직한 게 한인예국단인데 왜 조직하냐면 국민대표회의회 임시정부가 침체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개 이제 뭐냐면 조직단체, 운동단체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금줄도 막히고 그 다음에 1930년에 들어오니까 또 뭐죠? 만보산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이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환 감정이 확대돼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이제 찾고자 그 뭐냐면 그 한인 예국단이 1931년에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인 예국단과 관련된 이제 의사 그 활동들은 이봉찬 있죠. 이봉찬이 이제 뭐냐면 신호위도에 그 하는 말차에다가 수탄을 던졌는데 제거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중국 시민들은 한국 이봉창이 일항을 정확했으나 분행이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사변이 일어나죠. 4.1사변이 왜 일어나죠? 이거 중국사와 관련된 건데, 제1차 상해사변은 그 당시 만주국이 이제 세워지니까 국제적 여론이 안 좋잖아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일으킨 게 뭐냐면 상하이 사변이야.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나중에 협정을 해서 다시 물러나지만 이때 누가 활동하냐? 윤봉길이 활동하죠. 뒤에 넘어가면 그래서 윤봉길이 홍콩원에서 이제 뭐냐면 폭탄을 던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에 용서해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시정부 한국 광복권을 조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은 한인 예국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의열활동이 있었죠. 이게 의열단이죠. 의열단. 자, 의열단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뒤에 앞 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289페이지 보세요. 289페이지. 자, 거기 의열단이 있는데 의열단을 조직한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인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 이제 1919년에 조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사람은 개인 폭력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의열단은 일제 고위 관료나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식민통치 기관이나 착취기구를 이제 파괴를 했는데 활동도 되게 많아요. 부산경찰서를 시작해서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도쿄의 일본 왕궁, 그 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 등등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 그 다음 의열단에서 이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김홍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이 있어. 그래서 이 조선혁명선언은 내용을 보면 여기 옆에 1923년에 공포했는데, 자, 의열단의 목표가 뭐냐면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주의 집정운동을 달성한다. 여기 민주의 집정운동을 강조했는데, 민주의 집정운동 관련된 부분은 신채호 개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와 연결 무정부의사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민중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 뜻하는 거죠? 초계급적인 거죠. 프롤레타르 계급이 아니라 항일을 그 목표한 여러 범계급적인 초계급적인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주의 역량을 깨닫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신채호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이런 개인 활동, 개인의 어떤 그 폭력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활동하면 민중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직접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일제의 어떤 그를 통치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해갖고 이런 민중의 집정운동을 주장하게 돼요. 예, 신채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선조선에서 또 볼 게 뭐냐면
그 종전에 여러 가지 운동들 비판하죠. 예. 그래갖고 그 비판 내용들, 자치론이나 외교 독립론이나 이런 것들 비판했던 내용들 나중에 찾아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개인 투쟁 활동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이제 의열단 당원들이 이제 이 한계를 느끼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중국의 항포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국민당 지원을 또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고 결국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죠. 그래서 개인 활동에서 이제 조직적 무장투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외에도 전문 내용 하면 뿌셈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해 두세요. 예,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의열단 선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289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누구죠? 네.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의열단원의 모습을 묘사한 글이다. 의열단은 1919년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 등의 주도로 조직되었으며 독립군의 무장 투쟁보다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의열단은 일제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를 처단하고 식민통치 기관과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를 시작으로 조선 총독부 종로경찰서, 도쿄의 일본 왕궁,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의열단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체적으로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의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예, 그 밑에요. 네, 의열단.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무장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단원들은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국 관내 대부분의 항일단체와 정당을 통합한 민족혁명당을 결성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1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가조약의 명칭을 말해보고 그 내용을 두 조인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조약의 영향을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1925년 일본과 만주군벌 장자림이 무슨 조약을 맺게 되죠? 미스 협정을 맺게 되죠. 그래서 미스 협정 주요 내용은 뭐냐면 만주에서 조선인 독립군 불량 선인이 잡혀있을 경우에 그걸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경우 일본은 그 대가로 상금을 지불한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중국군들이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허용됐겠죠. 네, 이런 것들. 영향은 그 당시 이제 만주의 관리들은 독립군을 잡는데 허용이 되고 조선 독립군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제가 의도하는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답안은 제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삼보통합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삼보통합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이건 영향보다는 결과예요, 결과. 네, 결과는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 보면, 자, 거기 다음 글에서 제시한 독립운동의 방향을 말해보고 이 선언과 관련된 단체 1930년대 초중반 활동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조선독립선언문이죠. 의열단 선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독립 그 선언서의 내용을 운동 방향이 뭘까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중의 직접혁명론. 그래서 이제 민중을 혁명의 주체로 인식하는데 이때 민중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계급적, 항일을 목적으로 한 초계급적 성격을 갖고 있고, 요거는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다? 무슨 사상한테 영향을 받았죠? 무정무주의. 네. 그래서 신체어도 그 당시 무정무주의. 네.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 무정부주의자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무정부주의가 꿈꾸는 세상하고 그 다음에 유학에서 이제 2, 3차적인 사회로 했던 대동사회가 비슷하거든. 그래갖고 이제 많은 유학자들이 이제 무정부주의를 이제 수용을 했는데 주요한 건 무정부주의자에서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면서 무정부주의자예요.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족주의 그 무정부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따지면 신채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활동은 그 이제 나중에 조직적인 활동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30년대 이제 초중반 때는 이제 개별적인 통일투쟁에서 이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국민당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았고 조선혁명군사 정치 간부학교를 성립하고 그다음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추가하자면 한국군관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죠.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152페이지 15번 문제 보세요. 15번이 아니라 16번, 잠깐만, 이게 잘못 적었네. 이게 13번인, 151페이지 13번 했고, 161페이지 42번 문제야. 어, 42번 문제. 그렇죠. 자, 이건 민족 유일당 결성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자, 42번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그 당시 임시정부가 개헌 방향을 가와 관련돼서 그 한준이나 서술해 보시죠. 이건 좀 앞에 있었던 내용을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1920년대 1차 국공합작에 영향을 받았고, 중국 간내에 활동했던 우리 여러 독립운동단체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일제 축출을 목표로 2년간 노선을 촉출한 초단 무슨 운동을 펼쳤죠? 거기에 들어간 42번 답이 여기 민족 유일당 운동이 펼쳤죠. 중국 간내 유일당 운동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갖고 그 결과 베이징에서 뭐가 결성됐냐면 그 자우익 독립인 독립단체 한국 독립 유일당 국경 촉성회가 결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헌 방향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개헌 방향은 몇 차 개헌일까요? 여기 설명 안 했지만 3차 개헌이에요. 3차 개헌. 그래서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 결성되니까, 그다음 임시정부는 거기 합류하려고 개헌을 했어요. 그 개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임시정부를 뭘로 규정했냐면, 잠시 뭐냐면, 민족 대통합당이 만들기 전 단계인, 관리정부 형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 관리정부를 이제 구성한 다음에 그 민족 대통합을 대통합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합류하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삼권 분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운영하냐면 임시의정원 중심으로 운영이 됐던 거야. 그래서 임시의정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먼저 권력을 많이 부여했죠. 그리고 그 당시 행정부 역할을 했던 국무원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힘이 약해진 시기였죠. 그래서 요때 5명의 국무위원도 이렇게 뭐냐면 그 5명의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했잖아요. 같이 연합체제를 형성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해서 이제 통합운동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통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깨지게 되죠.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4차, 5차는 바뀌어지죠. 이제 통합이 아니라 이제 임시정부가 구식점을 잡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이제 구식점을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임시의정부 체제는 좀 불합리해지니까 다시 뭐예요? 주석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주석을 통해서 뭐죠? 그 임시정부를 이끌려고 하고, 이때 이제 주석이 됐던 사람이 누구야? 4차, 5차 개헌은 김구잖아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아까 예전에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부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1930년대 중국 간내 민족 운동부죠. 이것도 되게 복잡해. 이것도 만주 지역에서 간내 이제 중후반 때 운동이 쭉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도표를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예전에 전남 역사교사 모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료집을 만드는데, 근현대에서 자료집에서
도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무단 발췌한 거야. 그래서 했는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원판하고 좀 달라요. 원판하고 좀 틀린 게 많아가지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한 거거든요. 제가. 예. 자, 그러면 1930년대 중국의 민족연합전선을 볼게요. 그 민족전선 연합의 배경이 됐던 것이 그 당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죠. 1931년 만주사면 1937년 중일전쟁.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동양을 파악해 오는 코민테른의 어떤 지시예요. 그래서 반파쇼 투쟁, 그러니까 제6차 코민테른 지시가 내려오니까 제7차 코민테른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입각해갖고 이제 좌우 합작 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1930년대 초중반 활동했다가 국민당과 그다음 임시정부에 요청에 따라서 간내로 내려와요. 그래서 일부 군사 조직들이 간내 들어오죠. 정치 조직하고. 그러면 만주 지역은 30년대 중후반 때 누가 활동했냐? 사회주의 계열들이 활동했어요. 사회주의 계열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활동 계열을 좀 볼게요. 이때 사회주의자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한인 사회주의자는 아니라 중국인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참여한 거예요?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30년 후반까지 활동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인 농민과 중국 연대투쟁, 추수투쟁과 충황투쟁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해방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소비에트라는 해방구가 만주 지역에 만들어져. 이게 뭐냐면 동국인민혁명군이죠. 그 다음에 또 그 1936년에 동국항해연군이 형성되죠. 이 동국항해연군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됐어요. 중국 공산당을 조직해서 민족에 상관없이 민족과 이념에 상관없이 항해를 목표로 해갖고 만든 연합전선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회주의자들 중국인 부대도 중심이지만 뭐냐면 민족주의자와 조선인 부대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동북항해연군의 산하 부대 중에 조국강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조국강복회는 어떤 사람이냐면 동북항해연군의 이제 산하 부대에서 한인 그 사회주의자들이 합친 부대예요. 이게 조국강복회고, 이들은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주도있지만 또 국내에 천도교 조직과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좌우합작 단체야. 그래서 동북항해연군이나 조국강복회는 좌우합작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에 갖고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연합을 한 좌우합작 조직이다. 자, 그럼 조국강복회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들은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유명하냐면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보천보라는 거는 이제 조그만 음대인데 거기 잠깐 점령했다가 다시 나온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동안 국내에 어떤 무역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이때 뭐냐면 무역 투쟁이 터진 거죠. 그만큼 이제 뭐냐면 충격이 컸겠죠. 동아일보에서 그걸 보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김일성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건이 보천보 전투예요. 자, 근데 이렇게 활동했던 동북항해연군도 결국에 뭐야? 일제 탄압을 받게 돼요. 1940년대 들어가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활동 못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중에 한인 부대들, 김일성이 이끈 한인 부대들이 다시 어디 넘어가죠? 소련 영내로 넘어가죠. 그래서 소련군과 같이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나중에 강복 후에 소련군과 함께 같이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갑산파라고 해요. 갑산파. 예.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간내를 이제 볼게요. 중국 간내도 그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이제 시험에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간내에 오면 여기도 7차 커미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여러 단체들이 하나로 합쳐서 민족 유일당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예. 그래서 김원봉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결성한 당이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직을 보면 유혈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그 대한독립당 5개 단체가 이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눈여보기에 뭐냐면 신한독립당이죠. 이 신한독립당은 누가 합쳤던 당이죠? 한국독립당하고 한국혁명당이 합쳐진 종류.
당이죠. 그래서 한국독립당하고 한국혁명당이 합쳐진 조직이고요.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그 만주에서 내려온 독립당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조선혁명당도 앞에 조선혁명군의 정치조직이죠. 그래서 내려왔고, 그래서 5개 단체가 만들어졌다. 근데 이 단체가 국부와 관계가 아니라 국부가 해체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김홍봉이 너무 우열당 주의지 하다 보니까 해체돼서 다시 재창당된 조직이 뭐냐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빠져나가요. 민족혁명당에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일단 한국독립당, 조성왕 계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조선혁명 지청천이 이제 말 바깥아서 조선혁명당을 이끌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재건 한국독립당, 재건 조선혁명당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김구는 뭐냐? 김구는 앞에 이제 한국 임시정부의 이제 기반 정당으로 뭐가 있었다고 했죠? 1930년대 조직한 한국 독립당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한국 독립당이 크게 2개 계열이 있어요. 그 안에 파가 김구파하고 조성왕파인데 나중에 조성왕이 한국 독립당을 장악을 해.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장악해서 누구한테 가죠? 김홍봉에 가죠. 나중에 빠져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김구가 임시정부에 다시 기반 정당을 만든 게 뭐냐면 한국국민당이야. 한국국민당.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홍봉이 김구한테 너도 들어와라. 어차피 대세는 우리다. 근데 김구가 거절했어. 왜냐면 이건 소비에트 음모다. 그래서 소비에트가 민족 독립운동을 소비에트 진영으로 다 통합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조직을 뭐냐면 통합운동을 한 거다. 그냥 안 들어간 거야. 그래서 따로 자기가 홀로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그 갈려져 나온 재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이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국민당, 재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일종의 이제 우익 그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1937년에 만들어진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야. 그러니까 이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는 그 세 당이 하나의 당으로 다 통합된 게 아니라 세 당은 그대로 있고 그냥 연합만 한 거야. 정경련처럼. 예. 그래서 이제 1937년에 조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40년에 하나의 당으로 합쳐지죠. 이게 한국독립당이에요. 김구가 만든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것이 이제 합쳐서 한국독립당이 되고, 그때 이제 건국강령이 만들어지고, 이때 그 뭐냐면 삼军주의를 내세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이끌고, 한국독립당의 그 산하부대가 뭐죠? 한국강복군이죠. 1940년에 만들어진. 예. 그래서 한국강복군에는 이제 나중에 그 김홍봉이 참여하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김홍봉이 조선혁명대 일부를 이끌고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한국독립당이죠. 그러면 여기 한국독립당이 몇 번 나왔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독립당이. 뭐 유명한 강사가 2번밖에 안 나왔, 2번 나왔다는데 정확히 4번 나왔어. 4번. 자, 한번 보죠. 그 첫 번째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당이죠. 이건 이제 앞에 붙여 제만한국독립당이라고 해. 학자들은. 앞에 만주에서 활동했다 해서 제만한국독립당. 근데 제만한국독립당은 나중에 이제 간년에 들어와서 신한독립당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해체돼서 없어져요. 예. 그 다음 2번째 한국독립당은 뭘까요? 2번째 한국독립당은. 자, 이거는 뭐냐면 그 1930년에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 한국독립당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성왕이 나중에 들어와서 민족혁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2번째고. 그러니까 3번째 한국독립당은 뭘까요? 다시 조성왕이 꺼서 나와가지고 만든 당이죠. 부활한 당. 재건 한국독립당이에요. 이게 3번째고요. 그 다음에 4번째 한국독립당은 뭘까요? 마지막인데요. 김구가 앞에 이제 재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을 합쳐가지고 만든 독립당, 통합한국독립당 4번째 독립당이죠.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그 뭐냐면 해방군까지 활동했던 당은 요 4번째 한국독립당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이 그 뭐냐면 이게 간내 활동했던 한국독립 4번이나 있었다. 4번.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선민족혁명당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조선민족당 혁명당은 이제 누가 이제 결합된 당이냐면
민족주의 좌파들과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결합된 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주의 좌파와 무정부주의자는 이제 그 당시 그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또 세 개 단체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거 보면 조선혁명자 연맹이 있고 조선민족해방운동자 동맹이 있고 그다음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네 개 단체가 연합해갖고 이제 만들어진 당이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그 한국항복운동단체 연합회처럼 뭐냐면 그 기존의 단체를 없앤 게 아니라 기존의 단체 연합해갖고 만든 상위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갖고 만든 부대가 뭐죠? 1938년에 만들었던 조선의용대죠. 의용대. 자, 그래갖고 있는데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항복운동단체 연합회하고 그다음 조선민족전선연맹 두 개를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뭐냐 비효율적이야. 하나 합쳤으면 좋겠죠. 그래서 국민당의 이제 뭐냐면 지원 아래 압력 아래 이제 좌우 그러니까 한국항복운동대 연합회와 조선민족전선연합회가 만나가지고 그 전국연합진선협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7당 통일대회라고 하거든요. 왜 7당 통일대회라고 하냐면 한국항복운동단체 연합회에 몇 개 당 있어요? 3개가 있고 그 다음 조선민족전선연합회에 몇 개가 있었죠? 4개가 있었죠. 그래갖고 이걸 7당 통일대회 또는 전국연합진선협회예요. 이게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내부 갈등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김구가 그 통합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살을 당해요. 암살. 반대편에. 일본 사람한테 죽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그러니까 총살은 그때는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총을 맞은 거죠. 예. 암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예. 총을 맞은 거야. 근데 그 누구한테 맞았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청년 측에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있는 청년들에게 총을 맞은 거야. 그래갖고 이게 심장을 옆에 간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장시 간통을 옆에 살짝 비켜놨어.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그러니까 총을 맞으니까 저격을 당하니까 김구를 이제 먼저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오니까 아이고 거의 죽는다고. 그래서 저쪽 이제 뭐냐면 침대도 눕지 않고 그 복도에 눕혀놨거든요. 죽기를 기다리려고. 이제 근데 이사가 그 김구가 아침까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살 수 있겠다 해갖고 그때 막 치료를 해갖고 간신히 살아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김구의 엄마가 막 울면서 그 일본 놈들한테 이렇게 총격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같은 동포에게 총격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결국 김구도 나중에 안두희한테 또 총살당해서 죽죠. 예, 총격받아서. 그래서 김구가 2번 총격을 받는데 다 같은 동포에서 같은 우리 민족부터 이제 총격을 받고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국연합진선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이게 목고장 사건인가 그래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그때 이제 조선의용대 안에서 또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왜 불만이 터져 나오냐면 이 조선의용대가 원래 엘리트 부대거든. 그래서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어 당연히 잘하고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도 잘해요. 예,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다국적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싸우지 못하고 중국군의 어떤 일종의 시다바리만 하는 거야. 대일함쟁이나 뭐 심리전이나 그런 데를 동원되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입장 볼 땐 꿀보직인데 얘네들 싸우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진다니까 김홍봉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그 한국 강복군을 이제 합류하려고 내려가요. 근데 문제는 조선의용대에 있는 상당수가 그걸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거의 90%가 김홍봉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군대를 이끌고 다시 하북지역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들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김홍봉이 이제 깨어나니까 군대가 다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죠. 그래서 그 김홍봉이 이제 그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면서 거기에 일지대가 편성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는 호가정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소탕전이라는 게 있죠. 이 반소탕전은 뭐냐면 하북지역에 누가 활동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속탕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공산당과 함께 그 뭐냐면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게 된 게 반속탕전이죠. 그때 이제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안에 그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그 이제 더 이상 커미트를 해서 조선공산당을 재건을 승인 안 해주죠. 그 무슨 지시를 해요? 해외 활동했던 그 조선인 그 공산당원은 그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래서 중국 공산당 안에 그 한인 사회주의자들 많아요. 최장희나 허정숙, 무정 등이 그 조선 오영대 하북지대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하북조선 청년연합회를 구성하고 이것이 나중에 명칭이 바뀐 게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독립동맹의 수장이 누구죠? 김두공이죠. 네. 김두공은 누구의 친구예요? 김구의 친구잖아요. 유명한 한글학자도 좀 유명하고 김구 부인이 죽었을 때 김구 부인의 그 묘지를 만들어주는데 한글 묘지, 순 한글 묘지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 조선독립동맹은 사회주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독립동맹을 산하부대가 뭐죠? 조선오영군이야. 조선오영군. 그 앞에 조선오영대가 있고 조선오영군 있죠? 한 글자 차이지만 다른 부대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 써가고 틀린 분이 있는데 다른 부대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조선오영군은 주로 활동지역은 중국 공산당과 항일전에 참여해요. 활려군이라고 했죠. 활려군과 이제 항일전을 하고 이들은 실전 부대야. 그래서 거의 한 4만에서 5만 정도 이렇게 부대인데 나중에 이제 그 북한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북한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북한 인민군에 편입되죠. 이 부대가. 그리고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저쪽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대들 있죠. 이 강원도 쪽으로 들어온 부대들이 어디냐 조선 우영군 부대야. 그러니까 이들은 싸움 되게 잘했죠. 왜냐면 그 짬밥이란 말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예전에 한 5, 6년 동안 그 일본군하고 계속 싸웠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나라가. 예. 자, 그래서 이 조선독립동맹의 정치 쪽에 있는 계열들이 뭐냐 연합파죠. 연합파. 예. 연합파는 나중에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가 언제 잘리죠? 8월 종파 사건 때 잘리죠. 예, 소련파와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1940년대 들어가면 세계 파별로 나누죠. 40년대 들어가면 이때 이제 그 우익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한국 독립당이 있고. 근데 우익이라도 이건 좌우합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임시정부는. 왜냐면 누가 참여했기 때문에 김원공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네, 김원공이.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제 하북 쪽에 활동했던 어떤 바가 있었죠?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40년대는 또 우선중 그 국내에 큰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여운형이 조직한 뭐죠? 건국동맹 있죠?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은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사회주의 계열이지만 우익도 끌어들인 조직이죠. 그래서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이 강국 후에 뭘로 바뀌어요?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동맹 간에 합작운동이 일어나.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자. 그래서 통합해서 일제와 대항하자. 그렇지만 어떻게 1945년에 일본이 딱 패망하잖아. 그러면서 끝나게 돼. 시도는 했지만 끝나게 됐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한국 그 임시정부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임시정부하고 조선독립동맹과 건국동맹이 각각 공통점이 뭐냐면 건국강령을 각각 내세워요. 왜냐하면 이제 일제가 패망한 후에 앞으로 우리나라 독립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거 건국강령을 내세우는데 이때 건국강령의 공통점은 뭘까요? 조선왕이 뭐가 상균주의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 상균주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냐?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포사회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포사회가 그 당시 원했던 점들이 상균주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운동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전투 단체명 이름 있죠? 정확히 외워두세요. 2번이나 물어봤어. 2번이나. 그래서 조선 오영대나 조선 오영군 이런 것들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 단체명들 좀 정확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을 좀 볼게요. 156페이지 펴보세요.
156페이지 27번 문제 볼까요? 27번 문제. 이거는 앞부분과 관련되는데, 자, 다음은 1930년대 어떤 전투 장면에 기록한 글이다. 이 전투에 이끌었던 부대와 지도자들 각각 써보고, 이 전투에서 1933년 한중연합전선을 통해 이긴 전투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요 전투는 뭐냐면, 이거 아마 쓸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요 전투는 이제 누가 이끌었던 부대냐면, 그 당시 이제 조선 흥망군이 이끌었던 거고, 조선군의 수장이 누구죠? 양세봉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중연합전선을 통해서 이긴 것은 뭐냐면, 흥경선 전투예요. 흥경선 전투. 그래서 여기 흥경선 전투까지 맞추면 대단한 분이시고, 예, 거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선운동은 누가 이끌었다? 양세봉이 이끌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151페이지 151페이지 15번 문제 보세요. 이거 잠깐만, 이거 했네. 잠깐만요. 15번이고, 16번이다. 16번. 16번 문제 보면, 자, 가단체와 이 단체에 산하에 있었던 군대에 써보시오. 그리고 가단체의 주장 내용을 세 가지 말해보고 활동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가단체는 한국조선 독립동맹이에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산하부대가 뭘까요? 조선오영군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장 내용들, 강령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뭘 쓰시면 되냐면, 상균주의 있죠? 상균주의.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독립동맹도 건국 강령을 내세웠죠? 건국 강령, 상균주의를 이제 같은 내용을 쓰시면 되고, 활동 내용 같은 게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했고, 반일민족연합조선을 구축했다 해갖고,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건국동맹의 어떤 연결을 도모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30번 문제 보세요. 자, 가와 나의 단체명을 쓰고 나의 부대 활동 내용을 한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에 들어갈 만은 어떨까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이죠. 그리고 그 산하부대가 어떤 동맹이죠? 부대가 조선오용대죠. 그래서 활동 내용은 중국 관내 최초의 한국 무장부대로서 일본에 대한 심리전, 후방 공작 활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2페이지 152페이지 16번 문제 보세요. 이거 했나? 했구나. 165페이지 54번 문제요. 자, 54번 문제는 이제 여기 가와 라의 단체명을 각각 써보고, 조선왕과 지정청이 가단체를 탈퇴한 이유가 뭔가 쓰시오 있는데, 자, 중국 관내 통합운동단체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가는 뭐죠? 민족혁명당이죠. 근데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빈군은 뭘 조직했죠? 한국국민당을 조직했죠. 이후 조선왕은 한국독립당과 지정청의 조선혁명당과 함께 민주주의계열의 연합체인 뭘 조직했죠?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를 조직했어. 그리고 중국 관내 독립운동세력은 민족주의계인 뭐가 분열됐죠? 여기에서 이제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통,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주의 좌파 계열과 무정부주의 계열이야. 그래서 조선 민족전선연맹으로 분열됐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합하려는 그 노력이 뭐야? 7당 통일대회죠. 그래서 결국엔 김구가 총격을 당하면서 끝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가는 탈퇴 이유는 왜 탈퇴했을까요? 여기 조선왕이나 이런 사람이. 예. 아까 얘기했죠? 의열당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원곤 주시와 의열당이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야? 165페이지고 153페이지 볼까요? 153페이지
자, 153페이지 18번하고 19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1940년대에서 40년대 활동했던 국내 활동 독립단체다. 이 단체와 주도한 사업을 각각 말해보고 이념적 성향을 서술해 보시오. 구체 활동 두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단체는 조선건국동맹이야. 국내 활동했던. 그 다음에 사업은 누굴까요? 여운형이죠. 그리고 이제 이념적 성향은 좌우합작 조직이 섞여 갖고 있고, 구체 활동은 거기 밑에 있어요. 노동자, 농민, 청년뿐만 아니라 학도병이나 징용 거부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했고, 무장공유를 통해 일제 후방을 구현하려고 했고, 국외 항일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 뭐 몰라도 1940년대 국내 활동했던 단체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했던 단체가 뭐냐면 비밀조직이었던 건국동맹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40년대 국내 활동 그러면 단서가 딱 나왔죠? 건국동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30, 40년대 금성교과서 일단 펴보세요. 금성교과서 몇 페이지야? 금성교과서 352페이지. 그래서 건국동맹 읽고, 거기 보면 조선건국동맹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건국동맹 활동 내용도 있는데, 그 옆에는 건국동맹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독립운동 단체 건국강령 비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주정부의 건국강령, 그 다음에 화북조선 독립동맹 건국강령이 있어. 이때 건국강령을 만들었던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독립을 할 때, 건국할 때 건국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겠잖아요. 왜냐면 일제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조선건국동맹이라든지 임시정부라든지 화북조선동맹이 공통적 건국강령을 그때 공포를 했는데, 뭐에 입각해서? 상균제에 입각해서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조선건국동맹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네, 그 다음 한번. 국내에서 광복 전까지 민족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비밀 결사는 조선건국동맹이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민족회복뿐만 아니라 신국가 건설을 준비한 조직이었다. 조선건국동맹의 중앙 구성원들은 1920-30년대에 민족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념적으로는 민족주의자부터 사회주의자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10개 도의 지방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원들은 대체로 조선공산당이나 신관회 등에서 활동하였던 이들로 중앙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선건국동맹은 1년 정도 존재하였지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산하의 노동자, 농민, 청년뿐만 아니라 학도병이나 징용 거부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특히 농민동맹은 징용과 징병방해, 인출 반대, 인신현동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무장분기를 통해 일제의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하여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조선건국동맹은 북의 항일 무장투쟁 세력과 연계하기 위해 만주와 베이징, 예난 등지에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특히 화북조선 독립동맹과는 여러 차례 접촉하기도 하였다. 화북조선 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건국동맹은 활동하는 지역은 각각 달랐다. 그러나 모두 일제에 대항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였고,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이제 조선우영부나 조선우영대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페이지 350페이지 보세요. 자, 350페이지에서 이제 351페이지는 이제 화북조선독립동맹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조선우영군하고 그다음 조선민족조선연맹 밑에 있는 조선우영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에 관련된 거니까 좀 눈여봐주세요. 예, 350페이지, 351페이지인데 좀 길거든요. 그 다음 분 한번 읽어보시면 책이 없어요? 아니, 화북조선독립동맹이요. 여기 옆에 있잖아.
화북조선독립동맹은 1942년 8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발전적 해체를 통해 조직되었다. 구성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대장정에 참여하였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공산당 활동을 전개하다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배하던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여기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 화북으로 북상한 조선의용대의 무장세력들이 결합하였다.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보통선거를 통해 민주정권인 조선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기업 국유화, 토지 분배, 8시간 노동제, 국민 의무 교육, 남녀 평등 등을 주장하였다. 화북조선독립동맹은 자신들의 위상을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지방단체를 규정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에 분맹을 설치하였다. 또한 반일민족연합 전선의 구축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독립동맹 등 국내의 민족운동 단체들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앞서 1938년 10월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던 좌파와 중간파 정당의 통합조직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였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총대장을 맡았으며 3개 지대로 구성되어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과 후방 공작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중국 국민당의 소극적인 항일투쟁에 반대한 일부 대원들은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주장하며 예난으로 이동하였다. 화북조선동맹은 북상한 조선의용대의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조선의용군은 팔로군 등 중국 공산당의 주력부대와 함께 태양산 일대에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만주로 진격하였다. 이들은 만주에서 조선인을 보호하면서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다. 일제가 패방하자 화북조선독립동맹을 이끌던 인물들은 1945년 말 평양으로 가서 북한 정권에 참여하였다. 이게 연합파죠? 이렇게 연결된 부대가 저 파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자, 임시정부 활동 내용을 볼게요. 임시정부 활동 내용은 16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영국도 문제인데 최근에 임시정부에 관련된 부분이 16년도에 나오고 17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임시정부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임시정부 활동 내용들.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임시정부 이동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임시정부가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윤공계 홍보공원의 일부로 일주에 탄압이 가중하니까 더 이상 이제 힘들게 이제 상하이에서 활동하기 힘들게 돼요. 특히 일제가 중국 침략의 동시에 상하이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상하이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 항저우로 이동하죠.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그러다가 일본군이 또 항저우까지 공격해오니까 난지, 그러니까 룽조, 부이양, 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공격할 때마다 점령하니까 그에 따라서 뭐 임시정부가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당 정부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동해요? 중경까지 이동하죠. 이 당시 중경은 어디 있어요? 사천성 지역에 있던 건데 되게 큰 도시에 지금 중경이 1000만 정도 넘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중경 이동하는데 이때가 이제 국민당 임시정부 수도였거든. 임시 수도였는데 거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동 시기의 전략을 보면 이때가 대일항쟁 시기이기 때문에 군대 무장을 통해서 그냥 대일항쟁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때 적극적으로 누가 지원해 줬냐면 국민당이 지원해 줬어요. 국민당이.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 이제 지원을 해갖고 뭐 초급간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 할 때 한인 청년들이 중국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뭐냐면 군사훈련도 배우고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940년에 그 중국 국민당의 지원 아래 한국 강복군이 창설되죠. 그래서 그 지청천이 그 뭐냐면 총사령관이 되고 30명이 출발해갖고 그 당시 뭐 신은 무관학교의 출신 독립군들,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산지한 독립군들, 그리고 탈출한 그 한국계 일본군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애들이 징병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학도병제나 그래서 많은 그 중국 내에 있는 일본군 군대 안에 한인 병사들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부 그 뭐냐면 의식이 있는 그 한인들이 많이 탈출해 나왔죠. 그래갖고 강복군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김원봉이 조선공영대 일부를 이끌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김원봉이 이제 그 일부 병력을 이끌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강복군에 편입되고요. 근데 초반기 때는 중국 국민당의 군사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지휘해야 있었냐면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뭘 내고 있냐면 한국 강복군 행동 준수 9개항을 내세웠거든요. 그때 준순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 준수라는 건 따라할 규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지원받는 대가로 해서 그 한국 강복군들의 뭐냐면 작전권이나 인사권 이런 것들 다 누가 갖게 되냐면 중국군이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독립된 작전을 못해요. 중국군과 연계돼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김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1944년에 가서야 뭐냐면 그 한국 국민당 중국 국민당의 어떤 그 준수 2개항을 따르지 않도록 해도 된다. 군사 독자적인 행동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독자권을 독자적인 군사 행동권을 갖고 이제 1944년에 가서야 거의 이제 뭐냐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뭐예요? 전쟁이 거의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국 강복군의 활동 내용이 나와요. 예전 16년 기출문제 나왔죠? 한국 강복군의 활동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 별로 없어요. 이거 제가 봐도 예. 되게 이제 전투부대로서 활동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국민당의 지원부대로서 활동한 거예요. 지금 전투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실제 전투는요. 그래서 실제 전투 능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팔려군들과 연합했던 그 조선 우영군도 있죠. 얘네들은 실전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그 병창 부대, 그 도와주는 부대 역할 정도만 했던 사람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일본의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일 전쟁의 전개함으로써 저는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 이제 일본 한국 강복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임시정부가 같이 했던 거죠. 임시정부 산하부대에 있었던 부대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그 이제 한국 강복군도 이제 같이 거기 가담하는 그 형태였는데, 그러면 임시정부가 왜 그 대일 전쟁의 전개함으로써 그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이거는 전후에 승전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거야. 승전국의 지위. 그래야지 전후에 독립한 후에 우리 발언권이 세질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강대국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한국만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들이 많았거든요. 식민지 정부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다 인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강대국들이 반대를 해갖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중국에는 인정 안 했어요.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 그 선전포고한 내용이 거기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예. 외워두기보다는 그냥 익혀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군과 연합을 했죠.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 인파 전선에 참여했는데 일본군을 상대로 대접, 방송이나 문서 번역, 정보 수집, 포도신문 같은 것도 했는데 그 인파 전선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미얀마를 공격해서 점령을 해요. 점령하고 이제 인도까지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의 그 뭐냐면 주 타켓이 뭐죠?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그다음 미얀마를 점령해갖고 그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온 물자를 먼저 차단하려고 해요. 예전에 영국과 미국이 그 뭐냐 버마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물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버마 북쪽을 장악하지 못했어. 그래갖고 이 버마 북쪽으로 해갖고 이제 영국과 미국이 그쪽을 통해서 막 물자를 보내니까 일본군들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갖고 그 임팔 지역을 공격을 해요. 그 주요 그 뭐냐 전략 공급 기지 있는 지역을. 근데 이때 영국군한테 깨지게 돼. 일본군 대규모. 그때 이제 그 큰 활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한국 강국군이다. 그래서 그 한국 강국군이 뭘 잘하죠? 일본어를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 해석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영국군이 포위된 상황을 풀어주고 그런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하게 되죠. 국내 진공작전 내용을 보면 미국 전략 정보청 OSS. 이 OSS는 나중에
어디에 기관이 전시된 CIA 아시죠? CIA 그 전시했던 기구인데 그 기구의 이제 특수를 받은 한국 강국군을 국내에 침투시켜가지고 그 했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그 한국 강복군 활동 내용을 쓰라고 할 때 독수리 작전에 참가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독수리 작전이에요. 정식 명칭이. 근데 막 훈련을 시키고 이제 침투하려고 했는데 뭐죠? 그 예상보다도 일제 패망이 빨라졌어. 그래서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우리가 같이 참여했으면 우리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일제 패망 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겠죠. 지분도 더 달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나중에 그 일본의 패망을 듣고 패망 소식을 울었다고 하잖아. 예. 이게 기뻐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오는데 승전국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 외에도 뭐 한국 강복군들이 뭐 국내 대국민 방송을 했다든지 한인독배 미국 입대 경고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 강복군의 활동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형성평가 문제. 자,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자, 168페이지, 그, 68번 문제 볼까요? 아, 잠깐, 168페이지 아니네? 아니, 잘못 적었네. 이게 68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야?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걸 잘못 적어놨어, 제가. 하고, 문제는, 넘겨주고, 제가 문제를 여기 찾았는데 잘못 적어가지고 각자 찾아서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여기 찾았는데 잘못 적어놨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독립운동 그 한국 강복군 활동 내용들 좀 볼게요. 349페이지 금성구가 34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 이주정과 한국 강복군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그 침체기에 한일 애국단의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강복운동단체 연합회가 구성이 됐고, 나중에 김구 중심의 한국 독립당이 통합이 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게 한국 독립당과 임시정부가 그 다음에 좌우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김원공이 민족혁명단 일부가 이렇게 통합이 됐죠.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그 다음에 상균주의 있죠? 상균주의 건국강령을 내세웠다. 이 내용도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1946년 9월달에 이제 직할부대 한국 강복군이 있는데 한국 강복군의 활동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349페이지부터 해갖고 그 뒤에 있는 340페이지, 350페이지 그 한국 독립군, 한국 강복군 활동 내용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그 다음 분 읽어볼까요? 네. 1940년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조선 투쟁 세력은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강복군과 이남에 있던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료군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국내 조선 독립동맹과 함께 한일전쟁을 전개하는 한편 신국가를 박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의 지도 아래 한인국단이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김봉기 레이버 이후 일제 탄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창사, 광저우 등 중국 각지를 거쳐 1940년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열을 정비하였다. 그해 5월 우파 정당들의 결합체였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에 해당하는 한국독립당은 중국 관내 민주군의 또 다른 축이었던 김영봉의 민주평양당과 민주연합전쟁을 형성하였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과 정부는 모두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전선 정부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선 상대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건국강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시한 시민국가 건설 계획으로 국정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건설, 토지개혁, 주유산업 국유화, 남녀평등,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 등의 주장을 담고 있었다. 한국광복군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은 4개 지대로 구성되었는데 1942년에는 화북으로 북상하지 않은 중위선 의무대를 흡수하여 김원봉과 이범석,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는 한국광복군 123지대로 개편되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작전에 주력하였는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전선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으나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예. 자, 그럼 다음 테마 넘어가서 그 자유합작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자유합작 운동의 전개 과정은 이제 1920년부터 40년대까지 쭉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그 시기별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갖고 그 먼저 볼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1923년에 임시정부 안에서도 자유합작 운동이 있었어요. 자유합작 특징이 있었죠. 이동희가 이제 한인사회당을 이끌고 거기 참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27년에 국내에서 이제 좀 볼게요. 국내에서 그 당시 뭐가 있었죠? 신간회가 있었죠. 신간회 창설과 연결시켜 보는데, 자, 이 신간회 창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926년에 여긴 빠져 있지만 또 하나가 있었죠. 중국 간내에서 한국 독립 간내 촉성 연합회가 있었죠. 그래서 1926년에 중국 간내에 한국 독립 간내 촉성 연합회가 그 당시 이제 그 있었고, 1927년에 신간회가 있었고, 이 두 개가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만주 지역의 그 삼부 통합 운동이죠. 그래갖고 전민족 유일당 촉성대회가 있어서 이게 있었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해서 서로했지만 논의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그처럼 제대로 안 되고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이렇게 나눠진 거 그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고, 자, 1932년에는 중국 간내에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 동맹이 형성이 돼요. 예, 협동전선이. 이거는 실적 커뮤니티의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 형성된 건데, 외열단 중심으로 이제 논의가 있어서 결국엔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죠. 그렇지만 이 민족혁명당은 그 반기로 해체됐다.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다시 재창정되고요. 그다음 1936년에는 만주 지역에서 이것도 이제 실적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은 건데, 동북항해연군이 결성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조선인 그 사회주의 안에 조국 강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결집이 되고, 조국 강복회 또한 어떤 사건의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죠? 그 국내 민족주의, 천도교 세력과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했지만 그 제1차, 제2차 해산 사건에서 해체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세력들은 그 연해주주적으로 소련군과 함께 같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다음 1942년에는 중국 간내에서 또 그다음 임시정부 내부 내에서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 민족혁명당이 참여하게 되죠. 김홍봉에. 그래서 좌우 합작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 상균주의도 뭐의 사상을 영향받아요? 사회주의 사상이 영향받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회민주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임시정부 내부의 통합이고, 그 다음에 또 임시정부 밖에서 이제 세 개 단체가 있죠. 그래서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이 서로 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일제 폐망과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좌우합작 운동의 이런 통합 노력이 계속 그 1919년 임시정부부터 해갖고 194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갔다. 이런 통합 운동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당시 그 신간회와 관련된 그 당시 안팎에 아마 그 통합 운동 내용 쓰라고 이제 그 같은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하나가 그 중국 간내에 있는 통합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삼부 통합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국 간내 통합, 그다음 신간회, 그다음 삼부 통합 운동,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자유합작 운동 전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조성하는 3중 중에 넘어갈게요.